3명의 지금 재판관이 공석이란 말이죠. 3명이. 그러면 이 3명을 갖다가 채워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뭐 한 2달 가까이 그 채워넣지 않다가 이제서야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채워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통과가 됐으니까. 첫 번째는 누구냐? 마은혁 판사예요. 마은혁 판사님 좀 보여주세요. 마은혁 판사는 저는 대학 다닐 때 못 본 것 같은데 찐 운동권 중에 찐 운동권이지. 왜냐하면 마은혁 그 판사님은 서울사대부고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게 아니고 서울대 정치학과 몇 학번이다? 81학번이다. 그래서 아마 학생운동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몇 기다? 29기다. 그러니까 마은혁 판사가 63년생인데 사법시험을 29기라고 하면 몇 년도에 합격한 거냐? 97년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나이로 하면은 35, 그다음 만 나이로 해도 34세 합격한 것이다.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구수한 윤석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시험이 늦게 된 것이다. 몇 년 더 시험이 늦게 된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하고는 달라요. 윤 대통령은 계속 뭐 사법시험 준비했을 거고 마은혁 부장은 그 그냥 학생 운동하고 뭐 이렇게 뭐 아주 찐 운동권을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뭐 좀 다르지만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뒤늦게 사법시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저런 분들 많았어요. 학생 운동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독일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다음에 소련 무너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우리가 알던 그런 데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뛰어난 머리 좋은 그런 운동권 선배들 뭐 그다음에 뭐 동기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 우르르 그 사법시험 그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대부분 변호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원희룡 전 장관도 그 중에 한 명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마은혁 그 부장 판사를 이제 그 민주당에서 선출한 거예요 후보로. 그래서 뭐 초임은 대구지방법원이었고 근데 참 전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뭐 그렇게 판검사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저렇게 35, 만으로 이제 만 나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살에 시험 합격했는데 임관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노장들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그 분들은 이제 그 동기라고 해도 나이 많으니까 선배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나가서 변호사하고 개업할 생각하지 이렇게 임관할 생각을 하는 분들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초임 판사 때 이미 나이가 37살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지금 그 판사를 부장 판사 계속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조금 독특하네. 왜냐하면 63년생이니까 지금 만 나이로 해도 환갑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63년생이면은 누구랑 나이가 같은 거냐? 지금 보니까 그 정영식 재판관이 제가 좀 전에 제일 연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61년생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인데 문영배 재판관도 65년생이고 어쨌든 뭐 다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 그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회장이 문영배 재판관이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그거 보여주세요. 다음 분은 정계선 후보자인데 정계선 후보자는 69년생이에요. 그 고등학교는 충주여고 나오고 재수해서 서울대 법대 88학번으로 그 들어왔어요. 원래 69년생이면 88학번인데 그런데 재수했다라고 하니까 그 국민학교 옛날은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고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왜 재수를 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정계선 지금은 그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에요. 정계선 원장이 그 재수하려고 해서 재수한 게 아니고
그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학번이 두 개인데 서울대 의대 87학번인데 의대 예과 다니고 있었겠죠. 예과 다니고 있다가 그때 이제 87학번들 뭐 저도 뭐 그랬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책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읽었던 책이 전태일 평전이었대요. 그래서 전태일 평전을 딱 읽고 띵 하고 충격 받아가지고 아 나는 의사보다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 때려치고 그리고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서울대 법대 88학번인데 뭐 굉장히 그 머리가 우수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계선 그 원장은 제가 듣기에도 그 옛날에 학생운동 되게 가열차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88학번이 저 정도 머리 가지고 그냥 그 쓱 공부하면은 사법시험 금방 붙었을 텐데 88학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강용석이 있어요. 강용석이 연수원 몇 기입니까? 23기예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처럼 정계선 원장도 학생운동 같은 거 하지 않고 고시 공부만 했으면 제 생각에는 연수원 23기로 그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거로 그 보여지고 그럼 23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 그런데 정계선 뭐 학생운동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강용석보다 4년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수원이 몇 기다? 연수원 27기다. 그럼 연수원 27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법연수원 27기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27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때 공부 그냥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일 뻔했는데 학생운동하고 그러느라고 한동훈 대표하고 연수원 동기가 됐네. 그런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그건 뭐냐면 사법연수원 27기는 사법시험 37회거든요. 37회 사법시험에서 사법시험 수석을 한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 아니고요. 뭐 이원석도 아니고 누가 수석을 했느냐? 정계선이 수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기억이 나요. 그때 저도 뭐 고시 공부했었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제가 법대 다니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죠. 사법시험에. 그러니까 27기 수석을 했는데 정계선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수석을 했다더라. 그래서 여자가 또 수석했네. 뭐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부지법원장을 갖다가 했고 당연히 정계선 원장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추억의 리니지님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도 여기에는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막 올라가가지고 법원장까지 됐으니까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그 회장으로 지금 아마 현직 회장일 걸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리스타님 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조한창 그 후보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한창 후보는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데 지금은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예요. 근데 조한창 변호사님은 65년생인데 65년생이면 84학번이어야 되는데 또 이분도 옛날에 국민학교 1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83학번이에요. 상문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이 몇 기다? 18기다. 누구랑 똑같다? 그 문영배 그 재판관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영배 재판관은 내년 4월이면 이제 옷 벗고 끝나는데 그 조한창 변호사님은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조한창 변호사님도 그 판사로서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뭐 행정법원 수석부장 판사도 하고 그러다가 2021년 2월이니까 약 한 4년쯤 전에 변호사 개업해서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금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세 분이 이제 임명이 되면 대법관이 9명이 되는 거예요. 9명이 됐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이슈가 되느냐? 그 지금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저 3명의 그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마총님 감사드립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이제 공식화됐는데 그 한번 좀 띄워주세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그 대표 그 뭐 직무대행인가 어쨌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대행이 이게 한은 한동훈이 아니고요.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뭐 동급이라고 할 수 있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사 좀 띄워주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은 구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의결시켜 놓고 왜 그 헌법재판관 3명을 공석인체로 놔뒀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다 뭐 이런 건가? 저도 뭐 탄핵 심판 당연히 구인 체제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 그게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권성동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덕수 권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왜 임명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럼 그거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기가 몇 년입니까? 6년이잖아요. 6년이나 임기가 그 임기를 갖고 있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시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그건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은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돼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된 시점에 임명을 한 것이다. 그걸 갖다가 따지면 그러면은 지금 그 3명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는 중단하고 6명 가지고 뭐 탄핵 그 심판할 수도 있고 뭐 변론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며. 그러니까 6명 가지고 그 결정을 갖다가 내려라. 이런 논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2번째 패러그래프 4째 줄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말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대로 반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죄 재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그 박한철 대법 그 헌법재판소장 후임 관련해서 논의가 됐을 때 사진 이렇게 쭉 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금 짤이 많이 돌고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17년 2월 1일 어떤 날이냐. 이전에 뭐 다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에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박범계 의원 같은 날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박주민 의원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저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좀 띄워주세요. 네, 저분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었는데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1일에 끝났어요. 1월 31일에. 그러니까 그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뭐 저렇게 임명하면 안 돼. 저 박한철 원장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저분이 저 박한철 소장이 그 임기가 종료해서 퇴임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이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느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가 1월 31일에 그 퇴임을 하고 2월 1일에 후임자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저 박한철 소장은 그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그 지명되고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이 다른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됐는데 그냥 뭐 진짜 막 입에 개거품 물듯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황교안 대표가 아니죠. 그때는 권한 대행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왔는데 그때 몇 명이 그 재판관이 몇 명 있었느냐? 9명이 아니고 8명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8대0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8명으로 그 탄핵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저 그 헌법재판관 그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자는 누구냐? 유남석 소장인데 그 박한철 그 소장이 1월 31일에 퇴임하고 거의 10개월 뒤인 11월 11일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한 것이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말도 안 되게 그걸 우기는 게 아니고 이전에 그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한덕수 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3명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황교안 대표도 임명하지 않았었다. 그때도 어쨌든 8대0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6대0 나오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는 거고 5대1이라도 나오면은 탄핵은 기각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테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 구질구질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없는데 저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썩 좋을 리는 없죠. 저는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다운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그러면 저를 갖다가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욕먹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욕하고 싶어도 욕할 수도 없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제가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면 되니까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그 우리나라 그 사정이 너무너무 조금 답답하고 안타깝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